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본격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고 낮 시간에 단속을 벌였는데도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고 배승아 양 사건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조형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사거리. 단속 시작 30분도 안 돼 30대 운전자의 음주 감지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음주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자 면허 정지 수치가 나타납니다. 됐습니다. 지금 수치가 0.036이 나왔어요.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이게. 근데 저술 안 먹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술 언제 드셨는데요? 도대체 왜 먹어요? 곧이어 SUV를 몰던 40대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네, 선생님 수치 0.046% 나왔고요.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단속 불과 3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고 털어놓은 이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음주운전 혹시 한번 하신 이력 있으실까요? 이게 처음이 아니세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대전 423건, 세종 76건, 충남 897건, 지난 4월 대전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 차량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음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언제 어디서도 우리 항상 단속됩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연시를 맞아 다음 달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계속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대전, 세종, 충남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시도교육청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불수능으로 불릴 정도로 어려웠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한 수험생들의 탈락 규모가 예년보다 늘면서 이들의 이동으로 정시 전략 수립에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온라인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5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되고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3일부터 6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크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니켈 함량이 높은 NMC, NCA 배터리 두 종류로 2030년에는 친환경적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55%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5천만 원대 가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 Y에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인산철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질자원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리튬 인산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방전된 폐배터리를 선별 공정 없이 단순히 파쇄한 뒤 12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녹여 리튬이 95% 이상 분리되는 블랙매스와 흑연을 빼내 재활용하는 겁니다. 운영비 절감 효과는 물론 200도 이상 공정 온도를 낮춰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는 친환경 건식 공정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CO2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수가 나오지 않고 또 분진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기술은 리튬 인산철 폐배터리 외에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NMC나 NCA 등 다른 배터리 재활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는 NCM이나 NMC 배터리 이런 데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도 다 등록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좀 더 최적화를 해서 연구팀은 국내 재활용 기업들이 친환경 저비용으로 리튬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의 재정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재정 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는 세종시 재정특례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의 상황을 고려해 2012년 시 출범 이후 8년간 시행됐으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그동안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 왔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세종시는 연평균 209억 원의 교통교부세를, 교육청은 592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배정받아온 만큼 앞으로 3년 동안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이석봉 경제과학부 시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경제과학부 시장 인선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당초 다음 주 중으로 새 경제과학부 시장이 취임할 예정이었지만 대상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신임 부시장은 여성 부시장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군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부시장 인선은 신원주회 등 20일가량 걸릴 예정으로 새 부시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이 부시장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동남아를 방문 중인 충남도 대표단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라오스와 계절 근로자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라오스 총리를 만나 농업기술 전파 등도 약속했고 라오스 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보다 넓은 면적을 가진 동남아시아 라오스. 개발도상국이지만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이 무한한 국가로 꼽힙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라오스 행정수반인 손사이 시판돈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이어졌고 충남의 최대 현안인 일손난의 해법이 될 계절 근로자 확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 형태로 109명이 충남에 왔지만 내년에는 500명 등 파견자 수를 계속 늘려가기로 한 겁니다. 김 지사는 라오스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제공과 산재보험 가입,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시판돈 총리는 계절 근로자가 라오스 농업기술 발전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관계 장관들과 잇따라 만나 분야별 협력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활 모습을 라오스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제공하고 유학생들에게는 학업 외 근로 시간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탄소 중립에 라오스도 대비해야 한다며 스마트 축산단지의 개발도 제안했습니다. 한 곳에서 20-30만 두의 돼지를 키워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분뇨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만드는 방식인데 김 지사가 기술과 인력을 파견해 돕겠다고 하자 라오스는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3월 15대의 구급 차량을 기증한 데 이어 이번에는 550여 대의 화재 감지기를 전달했고 라오스 정부는 김 지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총리를 만나서 많은 미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관계, 더 나아가서 충남의 그런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고 또 라오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하면은 충남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한라오스 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인연을 맺었고 총리와 직접 대담을 가질 만큼 깊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라오스 최고 행정수반인 총리가 노동 인력 제공 등 충남과의 다양한 교류를 약속함에 따라 충남은 베트남에 이은 동남아의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라오스 총리실에서 TJB 강진원입니다. 대전시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로 성심당과 산내농협 등 24개 지역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품목은 성심당빵과 산내농협포도 등 농축산물 가공식품 16개, 오월드 자유이용권과 국립대전숲체원 2인실 숙박권 등 관광서비스 상품 2개, 공예공산품 6개로 내년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논산의 대표적인 겨울철 축제인 양촌 곶감 축제가 오늘 막을 올려 10일까지 양촌리 체육공원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감을 주제로 한 양촌 곶감 요리 경진대회를 비롯해 감을 테마로 다양한 식문화 등의 전시 체험 행사와 함께 감을 컨셉으로 한 코스 요리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논산시 양촌면은 청정한 자연 조건과 통풍, 산지 형성 등 천일 건조의 최적합지로서 감의 육질과 당도가 높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빛과 소리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회가 세종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탄생 190주년을 맞은 브람스의 곡을 재해석한 첼로 연주도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려집니다. 아트앤컬처 양정진 기자입니다. 식물의 수분값 등 바이오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음악으로 숲의 소리를 들어보는 작품 임록.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미디어 아트 앞에서 관객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느낍니다. 한국영상대학교 14팀의 작가들이 빛과 소리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백색소음 공명이 31일까지 세종에서 열립니다. 세종시가 함께 참여를 해서 세종시에 있는 비어있는 상가 공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미디어 작품들을 전시한 그런 전시관입니다. 탄생 190주년을 맞은 브람스의 작품을 첼리스트 원민지가 재해석한 무대가 대전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대전문화재단 2023 차세대 아티스타에 선정된 원민지는 16살에 연세대 음대에 최연소 입학하고 줄리아드 음대에서 공부한 주목받는 음악인입니다. 슬픈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첼로 소나타 1번 2단조 소나타와 그와는 또 다른 화려한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는 첼로 소나타 2번 F장조는 또 어떤 음악적 호흡을 보여줄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건대 음악대학이 교회 음악이 지닌 종교적 특수성을 벗어나 최고의 걸작으로 뽑히는 핸델 메시아 무대를 선보입니다. 음대 동문인 이윤복의 지휘로 소프라노 조정순, 알토 변정란, 테너 서필 등 네로라 하는 음악가들이 출연해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카페 노티드와 에버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 이슬로가 첫 그림책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출간을 기념해 대전 독립서점 OK 슬로울리에서 독자들을 만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제18회 대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려 올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대전시장 표창으로는 21,568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대전시 행정도우미 자원봉사회, 이용금씨 등 5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